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키우는 물주기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고수님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 다육맘님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힘들어 하시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물주기 방법, 제가 하고 있는 물주기법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입장이 말랑거릴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시라고 하는데, 입장도 아랫입장이 있고 또 중간 입장이 있죠. 예, 제가 여기 14년 된 몰로를 제가 물주기 하면서 계속 제가 물을 많이 굶긴 이유가 중간 입장, 중간 입장이 여기 입장이랑 요 다음 입장이죠. 요 입장이 짱짱하면은 아래쪽에 많이 쪼글거리고 해도 제가 물을 안 주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대 다육이나 하우스 아이들은 햇빛과 바람이 많아서 괜찮겠지만 베란다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물을 굶겨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아랫입장 아래에서 한 두세 칸 정도 쪼글거릴 때는 주지 마시고 요 입장이 있죠. 속 입장이라고 생각될 요 입장과 요 입장이 조금 말캉하고 혹시나 또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주름이 많이 잡힌 경우에 그때 물을 주면은 다육이가 이 베란다 안에서 키워도 절대 웃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웃자라는 이유는 그 다육이가 물이 필요 없는데 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햇빛을 못 보고 바람도 잘 못 보고 그렇게 될 때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도 얼마든지 최대한으로 덜 웃자라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장이 말랑거려도 아랫입장이 말랑거리면 주지 마시고 중간 입장이 말랑거리면은 그때 물 주시면은 이 괜찮답니다. 그렇게 물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는 주기를 지키면서 주는 이웃님이 계시고 아니면 입장이 말랑거릴 때 주는 이웃님이 계시죠. 그거를 잘 판단을 못 하시는 우리 초보 다육맘님께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이렇게 또 챙겨 주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기가 만약에 물을 주고 나서 20일이 안 되었는데 물 주시면은 베란다 안에서는 물이 너무 자주 주는 그런 주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는 주기를 해서 주실 때에는 20일이 최하 넘도록 최대한으로 물 준 지 20일이 넘을 때 그때 입장이 말랑거리고 쪼글거리면은 물을 챙겨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베란다에서는 거의 한 달이 지나면은 물 주는 주기가 얼추 맞더라고요. 또 베란다 환경마다 또 다 다르죠. 습도가 많은 베란다가 있고 또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많이 부족한 그런 베란다가 있고 그럴 때에는 한 달이 더 걸리도록 물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여기는 베란다는 동남향이라서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잘 불어주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웃님께서 아무리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도 그 베란다 환경이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은 키우기가 힘이 들죠. 그럴 때에는 뭐 거리대나 아니면은 키핑장이나 그런 거를 또 찾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맞으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최대한으로 20일이 지나지 않을 때는 물을 재차 주지 마시고 그렇게 주기를 한 20일 최대한으로 20일이 지나야 또 물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육이가 물을 준 지 20일이 안 되었는데 많이 말랑거린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다육이가 있죠. 제가 요번에 느낀 건데 요쪽에 제가 헤라를 자리를 이동을 해 주었잖아요. 창가 앞쪽에 있던 헤라를 요쪽에 이동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물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쪽에 오고부터 입장이 자꾸 말랑거리고 조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물 주는 그 시기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창가 쪽에 바람이 좋은 곳에 있다가 살짝 또 바람이 덜 부는 곳에 옮겨 주었더니 그런가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창가 앞쪽으로 제가 한 몇 시간 놔두었는데 저녁에 되니까 아주 짱짱하게 잎이 윤기가 나면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육이가 발견될 때에는 무조건 창가 쪽으로 옮겨서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헤라를 원래 있던 자리에 또 갖다 두었답니다. 요렇게 물 준 지 20일이 안 되어도 또 말랑거릴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재차 물 주지 마시고 혹시 계속 말랑거리고 있으면은 창가 앞쪽 있죠. 창가 앞쪽에 바람이 완전 잘 들어오는 곳에 한번 하루쯤 놔두시면은 더 짱짱한 그런 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흑법사가 이 줄기 목대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물 준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물을 다시 줄까 하다가 그때 제가 또 초보였어요. 물을 줄까 하다가 저쪽 시래기 쪽 위에 있죠. 시래기 위쪽에 제일 바람 잘 부는 곳에 놔두었더니 저녁에 되니까 줄기 목대가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육이 키우는데 바람이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준 지 얼마 안 된 다육이가 말랑거리고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있는 자리가 바람이 안 부는 곳이면은 바람 부는 쪽으로 옮겨 놓으시면은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물 주기를 하시면은 이 다육이 물 주기를 아끼는 게 되겠죠. 물을 아껴주라는 것은 그 다육이를 물을 너무 말려서 아주 못 살도록 그렇게 말리라는 뜻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그 다육이가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생존에 위험이 없을 만큼 물을 말려서 적당하게 주어야 또 다육이가 제 모습을 찾으면서 통통한 게 다육이 본 모습이죠. 그렇게 찾아주면서 또 예쁘게 통통하게 물도 드리고 입장과 입장 사이가 촘촘하게 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되는 다육이도 몇몇 있긴 하지만 대다수 요렇게 물주기 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 가을 되면은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예뻐지죠.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가을부터 내년 3월까지는 물이 예쁘게 든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도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물주기법을 하시면은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는 이 바람을 세워주는 그런 물주기법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아주 아끼라고 한다고 찔끔찔끔 주시잖아요. 저는 이 베란다 다육이 물 줄 때 이 흙배합을 아주 배수가 잘 되게 해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물주기 하실 때 흠뻑흠뻑 준답니다. 제가 만약에 마디바를 물을 준다면은 이 물조리개 있죠. 그런 거를 물을 흠뻑흠뻑 주면서 아래쪽으로 물이 쑥쑥 빠지도록 그렇게 아주 흠뻑 준답니다. 그렇게 흠뻑 주고 최대한으로 말리죠. 그렇게 물 주기 전에는 최대한으로 많이 말렸다가 그렇게 물 주게 하면은 다육이가 굉장히 뿌리가 건강해지고 병해충도 없고 그런 물 주기 방법이 된답니다. 저도 초보 때 물을 아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찔끔찔끔 주고 그랬더니 그 다육이가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여름에 안 좋은 환경이 되면은 금방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항상 여름 되기 전에는 다육이를 건강하게 그렇게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에 잘 견디라고 또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물주기 할 때는 많이 말렸다가 한 번에 흠뻑 주기, 흠뻑 주면서 화분에 있는 수분이 하루 이틀 만에 마를 수 있도록, 예, 흠뻑 주어도 찔끔찔끔 주면서 이 하루 이틀 만에 안 마르는 경우도 있죠. 예, 그게 뿌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예, 뿌리가 건강하고 물을 잘 흡수하고 잘 정산작용을 잘하는 다육이는 물을 흠뻑 주어도 하루 이틀 만에 화분이 금방 마른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굶기고 말려서 한 번 줄 때는 흠뻑 주기. 예, 제가 제 영상에 물을 줄 때 아주 흠뻑 주잖아요. 예,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5번째는 꼭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시고 물을 주시면은 다육이가 훨씬 예, 덜 탈이 나고 그리고 덜 웃자라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저는 일기예보가 어떨 때 물을 주나 하면은 바람이 좋은 날, 예, 일기예보에 보면은 예, 그 바람 그 세기가 있죠. 예, 1, 2, 3, 4, 5가 있는데 한 3 정도 되면은 바람이 굉장히 좋죠. 한 2 정도 되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바람이 많은 날 그리고 또이 계속 물 주고 난 다음에 햇빛이 계속 있는 날, 예, 물 주고 나서 계속 흐린 날만 있으면은 그 다육이가 아주 예뻤더라도 이 한순간에 웃자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꼭 일기예보를 잘 체크하셔서 예, 물 주기 날을 예, 그렇게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기예보를 꼭 체크하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6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어떻게 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베란다 다육이 한꺼번에 물 이 샤워기로 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예, 베란다 다육이 그렇게 물 주었다가는 이 하우스나 그리대 다육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어도 이 별 관계가 없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물 주면은 여기에 무르는 다육이, 웃자라는 다육이 완전 많아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육이가 품종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가 다 다른데 그리대나 하우스에는 그게 조금 비슷해질지는 몰라도 그리고 조금 물 주기가 일찍더라도 한꺼번에 주고 햇빛과 바람이 많으면은 그 다육이가 또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베란다 다육이는 절대 한꺼번에 물 주시면은 웃자라는 다육이, 무르는 다육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물을 주나 하면은 요렇게 관찰을 하다가 오늘 여기 원종 에보니가 많이 말랑거린다 할 때는 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 싱크대에서 물을 흠뻑 주고 뽁뽁이로 털어주고 예, 그렇게 이 물이 쫙 빠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물이 많이 조금 젖어 있다 싶으면 휴지를 대어서 조금 빼주고 그렇게 해서 요 자리에 갖다 놓거든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베란다 안에서 예, 웃자라고 무르는 다육이가 잘 안 나온답니다. 예, 그렇게 한꺼번에 물 주지 마시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씩 물이 필요한 다육이만 골라서 예,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또 7번째는 물을 흠뻑 뿌려 주었잖아요. 예, 나나호쿠무니 같은 경우에도 물을 위에서 굉장히 밑번치 아래로 빠지듯이 그렇게 흠뻑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요렇게 오래 묵은 묵은둥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말려도 잘 살아 있거든요. 예, 보통 이 릴리패드나 나나오크미니 오래 묵은 묵은둥이들은 제가 많이 말렸다가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흠뻑 주어도 한 시간쯤 있으면 위덕이 금방 마른답니다. 예, 싱크대에서 물을 주고 그 싱크대 창가가 있거든요. 항상 물 주고 그 앞에 놔두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위덕이 이렇게 마르는 아이가 있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휴지에
아래쪽 물구멍에 휴지되어서 이 물을 빼낼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위덕이 요렇게 정리대에 갖다 놓기 전에 위덕이 마르는 경우에는 휴지를 절대 데워서 빼주지 마시고, 왜냐하면 물이 너무 또 마르게 하면은 또 이 다육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먹게 되면 안 좋잖아요. 예, 그렇게 마르는 경우에는 절대 휴지 데워서 빼지 마시고, 예, 요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된답니다. 예, 보통 한두 시간 후에 위덕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될 때는 위덕의 정도에 따라서 왜 아래쪽에 물구멍에 휴지를 대어서 많이 빼줄 때도 있고, 아니면 휴지 대고 그냥 살짝 물기만 제거하는 것도 있고, 예, 그게 그 위덕을 보면은 조금 고기 차이가 난답니다. 위덕이 아주 축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예, 여기 정리대에 갖다 놓을 때 조금 많이 빼주고, 위덕이 바싹 마를 때에는 휴지를 대지 말고, 그리고 위덕이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다 싶을 때에는 살짝만 빼주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하시면은 다육이 예쁘게도 키우고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예, 그렇게 키우기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물주기 하고 또 휴지를 대는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바람 불고 물주기 하고 햇빛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밤에, 예, 보통 우리 이웃님께서 물주기를 몇 시대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전에는 물을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햇빛이 들 때에는 충분하게 요 아이가 이 마른 상태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언제 물을 주나 하면은 베란다에 햇빛이 지나가잖아요. 예, 지나가고 난 다음 한두 시간 후, 예, 보통 요즘은 한 3시 되면 물주기 하는데, 또 겨울이나 또 여름에는 또 다르죠. 예, 지금은 한 3시쯤 물 주는 것 같아요. 햇빛이 지나간 한두 시간 후에 그때 물을 주면은 다육이가 물도 잘 빨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물주기 하고 저녁이나 밤새워 이 화분이 이제 다육이가 물을 잘 먹고 그 다음날 햇빛을 받잖아요. 화분이 축축한 상태에서 햇빛을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을 그렇게 흡수하고 화분 속도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다육이가 햇빛을 받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괜찮죠. 예, 그래서 그 물 주는 그 시간대와 그리고 또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 예, 그렇게 물 주게 하시면은 다육이가 훨씬 더 예, 하루라도 이 햇빛 받는 고기에 더 많아져야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시간을 햇빛을 잘 받게 하고 받는 대로 받게 하면서 그 다음 지나가는 한두 시간 후에 그렇게 물 주기 하면은 그 다음날 햇빛 받을 때에도 아주 괜찮은 상태에서 햇빛을 받게 되니까 다육이가 훨씬 다 이 뿌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물 주시면 되고, 9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하엽이 질 입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다육이 물을 더 말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물을 또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거든요. 예, 그게 수영을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마리드금이 지금 하엽이 여름에 굉장히 많이 지고 얼굴이 작잖아요. 예, 요런 아이는 예, 물을 너무 굶기면 안 되고, 예, 주기를 맞춰서 딱딱 줘야 되고, 만약에 입장이 많이 있는 그런 다육이 있죠. 예, 지금은 여름에 하엽이 많이 져서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만약에 하엽이 질 다육이가 입장이 많다면은 그 입장이 야들이 이 물이 부족하면은 그 입장이 풍성한 입장이 여기 있네요. 예, 러블리 로즈가 촘촘하게 입장이 많았잖아요. 요 아이 심어줄 때. 그런데 요 아이는 하엽이 저더라도 예, 얼굴이 크죠. 예, 그렇게 얼굴이 어느 정도 예, 괜찮을 때에는 하엽을 바짝 찌게 해서 예, 물이 부족하면 혼자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 튼튼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물을 굶기시고 달구는 게 아주 괜찮은 예, 그런 물주기 방법이랍니다. 예, 그런데 얼굴이
러블리 로즈가 얼굴이 완전 하엽이 많이 져서 조금밖에 없을 경우에는 물을 주어야 되죠. 예, 그런데 요렇게 아주 싱그럽게 지금 입장이 많은 경우에는 하엽이 요렇게 지더라도 조금 더 굶겼다가 물을 주시면은 조금 웃자람이 덜하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입장이 그리고 줄기에도 촘촘하게 또 많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부용이 조금 그렇죠. 여름에 웃자라서 아래쪽에 지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조금 틈이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이 입장이 하엽이 조금 지도록 예, 물을 조금 아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물주기 판단을 하시면은 다육이가 베란다 안에서도 예, 거리대 다육이나 하우스 아이들처럼 조금 괜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또 하시고, 10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고 난 뒤에 이 베란다 다육이가 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정리대가 드물잖아요. 예, 이쪽에는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왼쪽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조금 덜 들어오고, 예, 그 정리대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 큰 테이블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햇빛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아이는 굳이 햇빛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지만, 이쪽 끝에 있는 아이 그리고 또 저쪽 끝에 있는 아이 햇빛이 오랫동안 한 4시간 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육이는 항상 물주기 하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만 이 고 아이가 그늘이 있는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햇빛이 계속 여기 바닥에 보면은 하루 종일 요렇게 햇빛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준 고 다육이를 요렇게 조금 요쪽에 두고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동안만 화분 흙이 바짝 마를 동안만 햇빛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조금 힘은 들기는 하죠. 예, 그런데 한꺼번에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이 햇빛 관리 해주는 아이가 한 두세 개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 베란다 다육이 정리대에 그늘이 있고 조금 햇빛이 부족한 그런 다육이는 물 주고 난 뒤에 햇빛 관리를 그렇게 또 조금 해주면은 훨씬 더 그 다육이가 이 그늘진 곳에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덜 웃자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늘진 정리대에 있는 그 다육이는 조금 물 주기를 더 늦추어서 물을 주시면은 또 괜찮죠. 예, 그렇게 하니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도 어느 정도 예, 예쁘게 촘촘하게, 그런데 아주 진하게 물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다육이가 아주 진하게 빨갛게만 물들으라는 법이 없죠. 예, 그렇게 물이 안 들어도 이 모양 자체로만 예쁜 다육이죠. 예, 그리고 또 너무 빨갛게만 드는 것보다 은은하게 예, 그렇게 물드는 것도 아주 예쁘답니다. 예, 그래서 다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예쁘게 진하게 예쁘게 색감이 드는 거를 또 원하지는 않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빨갛게 물드는 것보다 은은하게 물드는 그 모습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예, 그렇게는 베란다 안에서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이 뿌리가 가득 찬 묵은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대나 하우스 아이들처럼 또 진하게 물드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또 빨갛게 물들이기보다는 군데군데 요 아이는 또 요 아이대로 은은하게 물들고 또 진하게 물들고, 그리고 또 초록이라도 또 아주 예쁜 그런 이 다육이가 있죠. 예, 초록초록한 잎색이라도 예쁜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만족을 하시면서 예, 물주기 방법 10가지를 이용해서 예, 베란다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베란다 나오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베란다가 최적의 조건이죠. 예, 베란다가 아주 추운 지방 쪽의 베란다 아니라면은 이 겨울에 베란다에서 이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키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물주기 방법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